투기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상 뭐 주식은 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투기성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한 유가 $40 떨어졌을 때 누가 막 사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달에 유가 마이너스 찍었더라. 그리고 피봤죠.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그런 거는 약간 투기성 주식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투로 들어간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연끌도 그렇고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벌써 빠져서 현금화해서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저희가 계속 경고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최후는, 이런 부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있죠. 그래도 내려왔다가 다시 1000명대 계속 유지하다가 1000명대에서 줄었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요일 지표죠. 주말에 원래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말에 낮게 나왔음에도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얼마나 나올 거예요? 1000명 넘는 거는 굉장히 쉽겠죠. 아직 거리두기 더 강화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어느 정도 위기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 지금 병상 대란이 났대요. 병상 가동률이 11월까지만 해도 29.4%였는데 지금 80%를 넘어섰다. 서울 기준으로. 대기 환자 580명.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죠. 아내는 병상이 있어서 입원했는데 남편은 집에 남아있다가 돌아가셨다든가.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경제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미친 인간들은 코로나 길어진다, 저금리 길어지니까 내 자산 더 오르겠지, 아싸,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고, 저번에 백신 나왔다고 했을 때 백신 안 되길 기도하는 카페들 되게 굉장히 많았죠. 특히 부동산 쪽에. 근데 잘 모르나 본데 저금리는 진통제일 뿐이죠. 터지면 더 크게 터지는 거고, 차라리 빨리 터지는 게 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나는 그 안에 팔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폭망하기 마련입니다. 수출 1.2% 올랐는데 2개월 연속 플러스가 좀 위태롭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성장 불균형 이야기하는데 OECD에서 경제 성장률 가장 좋을 거예요. 이거 좋아할 노릇만은 아니죠. 고용 없이 경기 회복 우려된다. 즉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안 돼서 고용 더 안 하고 많이 벌어가는 거고, 무너진 사람들은 더 무너지고, 중요한 거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경제가 무너져요. 과거에 수정 자본주의가 왜 나왔냐? 경제 대공황 겪고 나서 최저 생계비가 $1800인데 노동자 급여가 $150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서 부자들 자산은 남아도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1500 받는 급여 낮은 노동자들도 주식밖에 답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가치 상승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 어때요? 돈 없는 20, 30대들 비투에서 주식에 들어가고 있죠. 자산시장 거품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뭔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경기는 올해랑 비슷하거나 더 나쁘대요. 10곳 중 3곳은 내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죠. 경영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있고, 그만큼 기업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뜬다는 게 굉장히 위험 신호라는 걸 경고를 해주는 사람들 말을 듣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주식 버블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왜 버블이라고 하냐? 정고점보다 경제는 훨씬 더 안 좋아졌는데 자산 버블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근데 이게 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금리를 이용한 빚으로 이루어진 거죠. 신용융자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3월에 6조였던 게 20년에 3배로 불었죠. 빚이 3배로 불었는데 코스피 3천 가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빚으로 유지되면서 잘 모르는 20, 30대들을 아무거나 들어갔다가 수익성 있어 보이는 거 들어갔다가 반대매매 당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었던 반대매매가 여기까지 치솟았죠. 위탁매매 미수금, 지금 반대매매는 미수금 중에서 반대매매 들어간 거고 실제 들어간 거고, 미수금은 저번 달 기준으로 엄청나게 높아졌죠. 요게 미수금 그래프인데 여기까지 갑자기 치솟았어요. 반대매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 빚으로 뛰어왔다고 그랬죠. 유동성 엄청난 유입으로 빚으로 뛰어왔다. 그런데 비투 규모가 연일 최고치 경신하면서 지금 한도 제한에 대출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대출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한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증권사들 미쳤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1929년 미국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생산은 남아도는데 소비가 안 돌았었죠.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있었는데 잘 되는 줄 알았지 하면서 갑자기 폭망했죠. 지금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다. 특히 신용융자를 다 땡겼을 정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증권사들은 늘려달라고 그래요. 빚도 늘려줘서 나중에 어차피 반대매매로 회수하면 되니까. 그럼 망하는 건 누구예요? 이번에 동학 개미 운동, 개미의 승리인 것 같아요. 돈은 증권사가 벌었어요. 승리한 개미들도 있겠죠. 그 와중에 피해본 개미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차익은 대부분은 증권사가 가져간다. 부동산은 역시 마찬가지죠. 돌고 돌아 다시 서울로 미친 거죠.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강남 지금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대출도 안 나오는데 역풍선 효과, 전국 집값 활활, 다시 커지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김포 묶으니까 파주 고향으로 한대요. 17일날 파주 발표됐는데 파주 고향 얘기를 20일날 하고 있어요. 회기 가능성도. 규제하면 풍선효과 한다. 규제하면 풍선효과 한다. 규제하면 풍선효과 한다. 규제 다 퍼져서 이제 풍선효과 할 데 없으니까 이제는 회기효과. 그런 식으로 논리 만들면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이로 인해서 대출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 전에 2015년 때 쭉 증가하다가 대출 규제 들어오면서 쭉 멈췄는데 저금리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했다. 이게 리먼 때 미국을 넘어섰고 일본 버블은 진지게 넘어섰고 그러면서 직장인들 대출이 전년 대비 2천만 원 상승했다. 40% 상승했다. 그 중에서 전월세 자금, 내 집 마련비 이런 데다가 40, 50대들도 내 집 마련하는데 하고 있다. 그리고 30대들도 영끌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지역 지정된 곳들 보면 어때요? 풍선효과 파주로 지정 전에 나온 거예요. 11, 19 나왔는데 이때 대구, 수성구, 부산, 5개구, 김포 지정되니까 이젠 파주로 하고 있어요. 경고했었죠 저희가? 12월에 분명히 발표하면서 12월에 추가 규제 들어갈 거고 눈여겨보고 있는 곳들이 있다. 파주 얘기했고 천안 얘기했고 포항 이런 데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했고 전주 신도심도 위험하다고 그랬고 다 이야기했던 곳들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라이트하우스가 찍어졌으니 오르겠네요. 당연하죠. 저희는 항상 눈앞만 보고 찍지 않는다. 저희가 찍어주면 오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망하죠. 파는 사람들만 논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오름세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오를 곳을 찍어주죠 당연히. 근데 그 오를 곳을 사는 사람은 고점에 사는 거고 파는 사람만 논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봤나요? 규제 지역도 어떻게 진행될지, 규제도 어떤 것들이 나올지 대부분 얘기했던 것들이고 길게 봐서 결국엔 그런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더니 말소하고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있죠. 법인 규제 들어갈 것이다. 신탁 위탁자한테 돌려야 된다. 이거 다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다만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나오는 거다. 임대차 3법도 통과시킬 거다. 이야기했었죠.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거 보지 말라고. 그런 여론 만든 거죠. 우리 거 보면은 지들이 못 파니까 창원, 울산, 부산 이야기했었죠. 일산은 뭐 제외하고 원래 규제 지역이니까 파주, 부산 뭐 이런 데 얘기했었죠. 울산, 창원 역대 최고 이렇게 얘기한 지역들 기사들 띄우는 지역들 저렇게 풍선효과 퍼진다는 지역들 12월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될 거다. 말하는 대로 지정됐죠. 말하는 대로 지정됐어요. 다. 전주 두고 완산 독진구 창원 이야기했었죠. 포항 이야기했었죠. 파주 이야기했죠. 부산 나머지 지역들도 얘기했었죠. 울산 이야기했었고 광주도 이야기했잖아요. 다 얘기한 대로 가고 있다. 여순광은 아예 작년부터 이야기했었고 진행되고 있어요. 경고를 계속했는데 본인들이 무시한 거죠. 자 거기다가 금리 상승 압박 및 유동성 압박 들어가죠. 가계대출 조이고 있습니다. 대출 문 닫고 있죠. DSR 내년 본격화 된다고 그랬죠. 카뱅, 캐뱅 이런데 다 대출 조이기 들어갔죠. 직장인 우대금리 이런 거 없애버리고 있죠. 와통 이런 거 막고 있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왜? 파델3가 도입이 됐는데 당연히 자기 자본 더 확보하고 가계대출보다는 대출을 수익을 내려면은 위험 가중치를 봤을 때 가계보다는 기업에 대출 내주는 게 낫고 근데 왜 가계에서 자꾸 대출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았죠. 그래서 조기에 종료됐다. 더 이상 내줄 대출이 없으니까. 그 이상 내주면 은행권에서도 위험하니까요. 거기다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한국은행에서 뽑은 가계대출 금리 보면은 신규 취급액 기준 8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금융채 오르고 있죠. 금융채 금리가 코픽스나 이런 거 영향 주죠. 코픽스 오르고 있죠. 그 전에 영향 주는 게 국채 금리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 국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올랐다가 바이든 효과로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부양책이 생각대로 안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9천억 규모의 부양책이 나왔다. 그래서 내년에 이 채권이 발행이 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쭉 오르죠.
그러면은 미국 국채랑 우리나라 국채랑 어느 게 더 안전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채가 더 비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채 금리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유동성도 더 풀 수밖에 없고 일단은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죠. 국채 금리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따라온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준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다른 금리 올려서 시중금리 인상이라도 따라온다. 결론.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식 거품 위험하니까 제가 지식 없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식 없는 B2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주식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평가라고 하니까 남들 하니까 나도 벌어야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막 전재산 때려받고 거기다 빚까지 내서 때려받고 이런 지식 없는 B2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냥 부동산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동산은 위험하니까 영끌 혹은 투기 하지 말라 그랬죠. 경고한 대로 되어가고 있죠. 지금 요거 제가 반대매매 늘어날 거라고 그랬죠. 11월 달에 급격히 늘어났다. 영끌 투기 금리 오른다고 그랬죠. 저희가 규제지역도 강화된다고 그랬다. 규제 자체도 강화될 거고 보유세 강화될 거고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증여 이런 거 다 강화될 거라고 기존부터 이야기를 해놨었다. 이런 경고들 다 무시하고 들어간 투기꾼들 지금 보면은 전국에 풍선효과 돌 때 산 사람들의 승자가 아니라 판 사람들의 승자다. 풍선효과 나와서 팔고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은 규제지역에 묶여서 망하는 거죠. 팔지도 못하고. 특히 경제위기까지 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데 유동성 장세라는 말에 속아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최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내년엔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지켜보시고 지금 상황에 정확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